먹이사슬 관계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지하는 농법을 천정농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파프리카 농가들이 이 천정농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2010년 이후 뚝 끊겼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인경 기자가 기자의 눈으로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원진용 씨에게 천적은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천적이 담긴 봉투를 하우스 곳곳에 걸어두기만 하면 이들이 알아서 가루이와 총체벌레의 씨를 말리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일일이 예찰하고 정착을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농약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돼 김해의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단지에선 대부분 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1위 영해부터 시작해서 에꽃노린재, 콜레마니, 진딧벌 사용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사용해요. 국내도 PLS가 적용이 돼서 안정성은 그만큼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충남 부여의 파프리카 농가 조성길 씨 역시 가루이와 총체벌레 방제에 농약 대신 천적을 사용합니다. 조 씨는 파프리카의 약재 저항성, 즉 내성이 생기는 바람에 약보다 천적의 효과가 월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천정농법은 주로 파프리카와 딸기, 오이, 고추 농가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가루이와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 등을 방제하는데 천적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1헥타르 3,000평 규모를 방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 정도. 10년 전만 해도 농가들은 천적을 구입할 때 구입액의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 자부담입니다. 2010년 한 천적곤충 생산기업이 농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서 정부가 사업 자체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기업은 정부의 농가 보조 사업 예산을 악용해 판매 수량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92억 원을 챙겨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줘야 돼요. 부담이 되는데 보조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친환경 농업 확대 기조와 발맞춰 활발해졌던 천정농법은 2010년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2,500헥타르까지 늘어났던 천정농법 활용 농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425헥타르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0년 현재는 관련 통계조차 없지만 농촌진흥청과 업계는 면적을 500헥타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역시 대폭 축소돼 현재는 업체 5곳 정도만이 남아 30억 원가량의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도입 등으로 천적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천정농법 연구와 관련 산업 지원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올해 농진청의 천정연구 관련 예산은 연간 10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PLS 제도 등으로 인해서 천적에 관해서 요구하는 데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제 예산도 그렇게 과거처럼 투입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적이 요구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천적 사육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농가들의 천정농법 선호도가 높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천적의 국내 생산과 보급에 업계가 투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천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재거든요. 친환경에서 이만한 자재가 됐으면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쓰는 먹이사슬 관계를 가지고 방제를 해나가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키워내야 될 방법이에요. 10년 전 그 많던 천적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출용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들을 고려해서라도 천정농법에 대한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